안녕하세요. 3월의 카미입니다. 요즘 11월도 됐고 많이 바쁘네요. 여러분들도 바쁘시죠?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강의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더 빌딩 블락 오브 프로그램스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거고, 오늘은 이 사장의 마지막인 컬러를 다루는 것을 배워보실 텐데, 우선 이 그림처럼 그 DNA 나선 구조 비슷한 모양의 알록달록한 색깔을 포함한 나선 구조를 만들어 보면서 색깔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독해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색깔은 뭐 객체 비주얼도 줄 수 있고, 색깔에 대한 비주얼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값들 리스트로 쭉 분석된 어떤 특정한 결과값이 있는데, 이건 되게 직관적이지가 않죠. 수들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엑셀 같은 데서는 그런 것들이 그래프나 이런 도구를 통해서 시각화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건물 객체에서는 색깔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할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실제로 색깔로 분석을 하는 거는 뭐 곡률 분석, 그 비정형 건축에서 곡률 분석 같은 것도 사용이 되고, 아니면은 피난 동선 분석에서 출입문과 가장 먼 룸 위치를 색깔로 나타내면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유형에서 이제 색상은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고, 분석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처리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모에서는 ARGB 색상환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쉽게 알파 채널과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포토샵 하셨던 분들이시니까 다들 어렵지 않게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ARGB 컬러라는 노드입니다. 조금 이따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컬러 알파,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컴포넌츠에 대한 것들은 색깔에 대한 그 색깔 코드명, 그러니까 색깔 색상 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말로 설명한 것보다 실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ARGB 컬러를 바로 쓰겠네요. ARGB 컬러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컬러하고 컬러.컴포넌트였죠. 알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알파 가지고 오고, 컴포넌트 갖고 오고, 이 C는 컬러입니다. 컬러. 이거 여기서 받아주는 입력 포트하고 같은 값을 의미하고요. 여기는 이제 출력 포트가 컬러죠. 이 두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 리스트를 띄워보면은 255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데, 알파 값은 현재 255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 레드 값, 그린 값, 블루 값은 기본값이 디폴트 값이 0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에서는 255 000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색상에 대한 이 입력 포트는 인트를 입력값으로 받는다고 나와 있죠. 인트는 그 넘버이나 아니면은 넘버 슬라이스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색깔은 그 색상환에서 직접 컬러의 값을 찾는 경우 말고는 이제 색깔을 조정하기 때문에 넘버 슬라이드를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알파 값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쭉 입력을 하게 되면은 58.4라는 값을 모두 다 균등하게 분배를 한 결과 컬러.컴포넌츠에는 리스트가 들어오죠. 색상환에 대한 리스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컬러.알파에서는 이 알파 값에 대한 값만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서, 색깔에서 원하는 색깔을 추출을 해서 다양하게 노드들을 분배를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보여드릴 거는 이제
hue, saturation, brightness인데 hue는 한국말로 색상입니다. 색상. 그리고 saturation은 색조고, 그리고 색조, 그러니까 채도라고 하죠. 채도, 색조가 아니라. 예, brightness는 밝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세 개 다 똑같은 방법이고 hue를 먼저 가지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hue도 역시 컬러 값을 받는데 58.4라는 값에 대한 hue 값은 0이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뭐 값을 더 직관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자세한 사항은 보통 여기서 브라이트니스를 바꾸는 이런 작업보다 여긴 브라이트니스는 0.22 값이 나오네요. 뭐 이걸 땡겨서 다시 컬러에 집어넣어서 밝기를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색상환 뭐 인터넷 사이트나 색상환 사이트나 아니면 포토샵 같은 데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값을 가지고 오고 직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브라이트니스나 이 슈감 뭐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아직 저는 확인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쓸 수는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워두고 어쨌든 뭐 이런 것들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색깔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봤었던 리맵 레인지 노드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예, 리맵 레인지 노드 기억하시나요? 그 우리가 1부터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리스트화 시켰을 때 어떤 특정한 노드에서는 리스트를 0에서부터 1까지만 요구를 하는 노드들이 생겨요. 여기 보시면은 0에서 1까지 이런 노드들을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었던 그 리스트 1부터 100까지의 리스트에 만족된 값을 자동으로 0에서 1까지 매핑을 시키기 위해서 리맵 레인지 노드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색깔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실제로 색깔에서도 리맵 레인지 노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조금 이따 이 방법을 같이 예제로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RGB 노드로서 색깔 세 가지를 지정을 했죠. 코드 블락에는 이제 255와 0이라는 값을 갖고 와서 이 값들을 RGB 값에 맞게 다양하게 뿌려줬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을 출력하도록 지금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리스트화 시켜서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만들죠. 왜냐하면 컬러는 하나의 리스트만 받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색깔을 조합하기 위해서는 list.create라는 노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색깔에 대한 정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list.create로 마찬가지로 0과 0.2로 1값으로서 여기서 인덱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녹색을 0.75로 설정을 한다는 거고요. 이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그러면은 이제 이 수평 그라데이션 여기가 3분의 4가 녹색으로 바뀌어요. 이 0.75. 첫 값은 0, 여기 값이 0입니다. 그 다음에 1 값은 여기 블루 값 끝이 1입니다. 그리고 0.75가 그린인 있는 컬러 레인지가 형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밸류 값에는 이제 코드 블럭으로 통해서 리스트를 또 만들었죠. 0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다시 밸류 값에 넣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컬러 레인지를 통해서 원하는 색깔에 대한 색상화를 만들 수 있고,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는 좀 더 예제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볼 거는 이제 display.byGeometry라는 노드인데 이 노드는 특별한 기능이 아니라 이제 다이나모 뒤에 백그라운드 미리 보기에서 이런 객체 내에 색깔이 적용된 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 예제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드디어 이제 알록달록한 나선 구조, 참 제목에 대한 장명 센스가 없는데 딱히 뭐 지을 말이 없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파일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다운받아 주시고요. 먼저 예전 시간에 만들었던 거와 같이 저런 나선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 나선 구조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에 같은 정의를 사용을 하는, 같은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는 컬러를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게 객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코드 블락을 통해서 빠르게 사인 코사인을 정의를 하고 x, y, z 값에 대해서 점근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확대를 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거는 point.by coordinates, 점근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필요하겠죠. point.by coordinates라는 xyz를 만드는 노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코드블락 노드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x값은 예제에서 t값이라는 변수로 나타냈네요. t값이라는 이제 변수 미지수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사인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사인 값을 mass.sin, 이거 대문자 주의하세요. 대문자 인식을 합니다. 사인, 그리고 다시 이 사인 값에 대한 각도는 그때 원의 호의 길이를 각도로 변환시키는 방식이 있었죠. 제가 전에 드렸던 강의에서. 마찬가지로 mass 점 라디안스, 여기 있죠. 라디안스 투 디그리스라는 반대도 있어요. 반대 각도를 호로 바꾸는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제 호를 각도로 바꾸는 방식이니까 이거를 갖고 와서 같은 t 값을 통해서 사인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콜론을 통해서 문장을 완성을 시켜주고요. 이거 전에 한번 했었던 거예요. 전에는 그 노드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코드블락에 쓰면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전에 강의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스 점, 이번엔 코사인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코사인을 정의를 하고 다시 매스 점 라디안스 투 디그리스라는 노드를 통해서 같은 변수 값으로 처리를 하고 문장을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나죠. 이게 왜 에러가 나는지 살펴보면은 null value cannot be cast to double 이라고 나오는데 이 값이 없어서 그래요. 미지수에 대한 값이 없어서 그렇고, 그래서 첫 번째 t 미지수는 x 좌표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값은 y 좌표,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사인 값은 z 좌표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이 미지수를 정의를 하는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죠. 리스트를 정의를 하는 방법은 이제 코드블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0 예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점점 30 점점 샵 100이라는 코드블락을 만들고 리스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죠.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0부터 30까지 출력하는데 그 사이의 간격을 100가지로 균등하게 나눠라,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말아서 나눠서 이렇게 30가지 숫자 중에서 100가지로 균등하게 만들 수 있는 수를 찾아내서 리스트를 만들죠. 그래서 이것을 미지수 값에 넣어주면은 백그라운드에는 예제와 같은 식의 이런 이제 나선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스프링 아니면 유전자 모양의 나선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커브를 갖다 붙이죠. 커브.point의 파라미터와 폴리커브 바이 포인트 넘버 슬라이드를 붙이는데, 먼저 이 2번은 이제
설명을 드릴 새로운 노드니까 설명을 드릴 거고 폴리 커브 바이 포인트를 먼저 붙여 보겠습니다. 이것도 봤었죠. 폴리 커브 바이 포인트 curve by point. 아이고 폴리 커브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건 컨트롤 포인트네. 폴리 커브 바이 포인트. 귀찮네. 폴리 커브 점 바이 포인트 바이 포인트 이렇게 써야 나오네요. 네, 그래서 포인트를 포인트에 연결을 하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선이 하나 따라올 거고, 그 아래 노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connect last first라는 입력 포트는 패곡선일 때 필요한 것이니까 여기선 패곡선이 필요 없으니까 굳이 설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새로운 노드죠. curve.point at parameter이라는 노드인데, curve.point at parameter이라는 노드인데, 이거를 폴리 커브하고 연결을 시켜 놓고, 특이한 거는 파람 값을 요구를 하죠. 이거는 파람 값은 넘버 슬라이드를 통해서 지정을 합니다. 넘버 슬라이드를 통해서 지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이냐를 설명하면 넘버 슬라이드를 당겨 보겠습니다. 이게 에러가 나는데 너무 값이 커서 그런가 봐요. 최대 값을 1로 놓고, 여기 예제 나와 있네요. 값을 몇으로 하라고. 줄여서, 네, 값을 0값과 1값 사이에서 스택 값을 0.1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파람 값은 0과 1 사이에서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또 그 불마스크였나요? 거기서도 파람 값을 한번 확인하셨죠. 그때도 0과 1 값만 필요했었고, 이렇게 맥스 값을 1로 바꿨습니다. 캐럿을 눌러서. 이렇게 되면은 이 시작점은 0이고 저 끝점은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이거를 조정을 하는데, 느낌 오시죠? 혹시 제가 찍는 동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0.1로 했더니 지금 여기 점이 살짝 커졌습니다. 0.1로 했더니 2쯤으로 이동을 했고요. 0.3을 했더니 뭔가가 1로 이동했고, 4는 이쪽, 5는 다시 이쪽, 6은 다시 이쪽,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자꾸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뭐를 할 건지는 아직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음 거를 보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리 설명하기보다. 네, 그리고 이제 geometry.toDistance2라는 또 새로운 노드를 통해서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내죠. 일단 이거를 붙이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eometry.distance2 geometry.distance2라는 노드를 이렇게 붙이고, 포인트는 other에 갖다 넣고, other에 갖다 넣고, geometry는 기존에 썼었던 이 점군을 갖고 geometry를 하겠습니다. point at coordinate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예전과 같이 watch를 통해서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리스트들이 생겼죠. 그럼 이건 뭐냐면은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라이노를 활용해서, 라이노의 그라스호퍼를 활용을 해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많이 했었는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정의를 하는지. 레이크 디자인이라고
아키텍처 그라스호퍼도 써볼까요? 이미지를 통하면 나오려나? 감이 잘 안 오네요. 그라스호퍼를 써보겠습니다. 네, 좀 괜찮을 만한 예제. 여기 이건 좀 아니고. 네, 뭐 요런 거거든요. 쉽게 이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중심점에서는 이 뭔가 돌기 같은 게 구멍이 커요. 그리고 나서 이 중심점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점점 그라데이션이 지듯이 어떤 원형 모양이죠. 원형 모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돌기의 입구가 작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이 이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이제 패턴을 만들어내는데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패턴, 점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런 그 패턴의 크기가 달라지죠.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패러메트릭 디자인에서는. 이게 그라스호퍼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다이나모에서도 되게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모양.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curve at point 파라미터는 이 커브에서 어떤 파란 값에서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geometry to distance to는 이 기준점으로부터 나머지 점들의 거리를 재평가해 줍니다. 이렇게 와치로 재평가해서 새로운 값으로 아예 만들어주죠. 점으로부터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값들을. 그래서 이 와치는 우리가 이제 파란 값으로 만든 넘버 슬라이드의 노드를 변경을 시키면 점점 값이 변화를 해요. 디스턴스가 계속 평가가 돼서. 그래서 이 변화하는 값에 따라서 이 점에 따라서 배치되는 어떤 오브젝트의 모양과 크기도 결정이 되고, 마찬가지로 색깔도 이 와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서 점점 색깔이 변하게 되는 그런 값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예제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서 갖다 붙일 거는 나왔네요. 다시 mass remap range 라는 노드를 통해서 뉴민 값과 뉴맥스 값을 정의를 하죠. 이것도 이제 0.01 값과 1 값이 필요해서 최소값은 0에 안 두고 0.01에 두었고, 이거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맵 레인지 노드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distance to 값을 리맵 레인지 노드를 통해서 새로 0.0 값과 1 값으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mass remap range 노드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아까 컬러 레인지 노드가 0에서부터 1 값까지밖에 안 받는다고 위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remap range 노드를 통해서 미리 설정을 하는 거고요. 쉽게 코드 블럭을 통해서 숫자를 정의를 한 이후에 이거는 최소값, 0.01은 최소값, 그리고 코드 블럭 1값은 최대값으로 범위를 새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치 노드를 통해서 새로 이제 매핑된 노드를 보겠습니다. 그 숫자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지정이 됐고요. 이건 이제 컬러 레인지를 설정하는 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을 보시죠. 같은 얘기네요. 뉴민가가 뉴맥스 값을 편집해서 매개 변수를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나오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스피어를 생성을 하네요. 이런 뭐 지렁이 모양 또는 나선 구조 모양의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점마다 배치되는 스피어를 배치를 해야겠죠. 이런 구를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최초에 저희가 만들었었던 바이 코디네이트 노드, 여긴 잘렸는데 지금 바이 코디네이트 노드의 점을 사용을 하고, 다음에 s.remap range 노드를 라디우스가 반지름 값으로 사용을 하는 이 spiral.by center point 라는 노드를 통해서
붙여보겠습니다. sphere 점 나오나? sphere e 점 by center point radius라는 노드를 갖고 와서, 자, 센트럴 포인트는 우리가 맨 처음에 정의했었던 포인트 바이 코디네이츠라는 노드가 중심점이 될 테고요. 이렇게 잡아주고 그럼 주르륵 생길 거예요. 근데 이러면 같은 모양의 공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므로 라디우스 값을 재평가된 리멤 레인지를 통해서 재평가된 공의 크기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보이는 이 와치 값에 맞게 공의 반지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잘 안 보이네요.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점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빨간 점이 아까 curve at point parameter라는 노드의 중심점, 그 위치점을 나타냅니다. 지금 한 끝값에 가까운 9 정도 됐으려나 모르겠는데, 이거를 저기 넘버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모델에 있는 9의 크기가 업데이트, 이렇게 보니까 좀 징그럽네요.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얘였죠. 파람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봤었던 것처럼 어떤 그라데이션이 지는 모양을 계속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매스에 적용을 한 예이지만, 이걸 건축물의 외벽에 적용을 한다면은 아까와 같은 이제 그라데이션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이렇게 모양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색깔로서 공의 크기가 큰 곳과 공의 크기가 작은 곳, 그리고 멀어지는 곳,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싶다고 할 때 색깔 노드, 컬러 노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현재 이 와치 노드를 통해서 보이시는 이 리스트, 리멤 레인지 리스트가 공의 반지름과 연관이 있으므로 이 리스트를 색깔 컬러 레인지 노드와 연관을 시키면은 같은 값을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규칙에 의해서 생성된 색깔로서 이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직접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넘버 슬라이드 노드를 변경하라고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드디어 컬러 레인지 노드를 붙이네요. 그러면서 여기 스피어 아까 했던 건데 이건 무시하고 컬러 레인지 노드를 붙여보는 거고요. 비활성화라고, 비활성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거였네요. 일단 컬러 레인지 노드를 하나 갖다 붙이고, 죄송합니다. 하나 붙이고 스피어 바이 센터 포인트 라디우스 값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은 프리뷰를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꺼서 미리 보기를 끄죠. 이게 아마 지금 현재는 렉이 걸려서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컬러 레인지를 붙이게 되면 또 뭔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끄라고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붙이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매스 리멤 레인지를 다시 0과 1 사이에서 컬러 레인지를 재평가하네요. 아까 이 위에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매스 리멤 레인지를 위에서 쓴 거는 9의 반지름을 하기 위한 거고, 이 컬러 레인지와 같은 값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사한 값을 넣었고요. 코드 블럭에서 컬러 레인지는 0값이 최소값인데 이 스피어의 리멤 레인지의 최소값은 0.01이에요. 같은 값이 아니라고 생각할진 모르겠는데 9의 반지름이 0일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 0.01을 넣은 거고, 거의 색깔 차이와 9의 반지름 크기의 차이는 없을 겁니다.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리멤 레인지하고 코드 블럭을 통해서 컬러 레인지의 밸류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어 발음을 좀 굴리죠. 이해해주세요. 기분 좋을 땐 이렇습니다. 그럼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듣는데 거북하시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매스 리멤 레인지 노드를 컨트롤 C V 해가지고 떼고, 이거 이 리스트를 밸류 값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코드 블럭을 통해서 정의를 할게요. 최소값은 0, 그 다음에 최대값은 1로 정의를 하고, 뉴민과 뉴맥스에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넘버 값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형성을 했었던 get distance to라는 노드를 통해서 갖고 오는 리스트를 정의를 하면요, 이렇게 색깔이 뭔가 정의가 됐어요. 그리고 리스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만들었었던 항목이 100개가 추출이 되고요. 이제 바꿀 거는 컬러하고 여기 값인데, 인덱스 값인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할 거는, 지금 색깔은 약간 빨주노초 파란까지밖에 없는데 그 무지개 색깔인데, 이 색깔을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 값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러만 바꾸기 위해서, 컬러 값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위에서 보셨던 by ARGB라는 노드를 통해서 색깔을 지정을 할 거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by ARGB라는 노드를 통해서 빨간 값과 아까 약간 푸른색 비스무리한 값을 끝값으로 둘 것이니까 두 가지 색깔이 필요하겠죠. 중간 값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가는 동안 자동적으로 생기는 색깔이고요. 첫 값과 끝 값만 조정을 하면 되는데, 약간 위로 올리겠습니다. 아까 예제에서는 0과 255라는 색상을 통해서 정의를 했고요. 이거 정확히 보려면 먼저 하나씩 확인해야겠네요. 먼저 코드 블럭의 0은 위에서는 G값, 그 다음에 B값, GB에 연결이 되네요. 0은 G와 B에 연결이 되고, 255는 R값만 연결이 되고, 255는 R값만 연결이 되고, 그 다음 밑에는 0값은 R값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GB. 0값 255는 R값만, 0이 R값만, 255는 GB.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거 지금 제가 되게 막 복잡한 작업을 한 게 아니라요. 저희 그 색상한표 보면은 포토샵이나 이제 웹사이트 디자인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색깔에 대한 컬러 코드가 나오죠. 그 코드를 아시면은 저 RGB 값에 맞게 넣어주시는 건데, 여기는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한 거고요. 보통은 RGB 값에 맞게 코드 블럭을 하나씩 붙이는 게 일반적이죠. 아니면 넘버 슬라이드를 넣어서 색깔을 쭈룩쭈룩 당기면서 확인을 하거나,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전혀 새롭고 이상한 작업을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컬러는 하나의 리스트를 받기 때문에 list.create 노드를 붙여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겠습니다. 플러스 스퀘어를 눌러서 리스트를 확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레드와 그린이 설정된 리스트들을 만들 수 있는, 레드, 그린, 블루가 설정된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리스트를 컬러에다 넣어주면 이렇게 컬러 레인지에 대한 색깔이 재정의가 되죠. 이게 만약 이게 인덱스 값을 바꾸게 되면 이 가운데 값을 특정하게 늘리거나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줄여볼게요. 그리고 나서 할 거는 이제 display.by green, display.by geometry color네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그래서 display play
my geometry color라는 노드를 통해서 지오메트리는 우리가 스피어를 사용을 할 거고 컬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오메트리에 필요한 컬러가 생성이 되고, 여기 지금 그 전에 지오메트리를 꺼놨던 이유는 어차피 여기 지오메트리 연결이 돼서 컬러랑 연관이 되면 새로운 지오메트리가 나오므로 얘가 켜져 있으면 중복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뷰를 꺼놓은 거고요. 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 중심점에서 가까울수록 붉은색에 가깝고, 가장 가까운 값, 왜 이렇게 확대가 돼? 가장 가까운 값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색에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멀어질수록 파란색에 가까운 지렁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현재 분석이 되었고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파람 값을 활용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즉시 업데이트가 돼서 데이터가 계속 새로운 데이터로 변경이 되죠. 이게 만약에 건축 모델링이었다면은 기존의 캐드나 이제 포토샵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한다면 굉장히 끔찍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건축가가 프로그래밍을 쓰면서부터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고, 많은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예제를 하나 더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이거는 이만 저장을 해두고 다음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색상이 활용되는 예는 그 비정형 패널에서 곡면을 분석을 하는 곡률을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시각적으로 어떤 곳이 더 찌그러지고 어떤 곳이 더 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전엔 그라스호퍼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라스호퍼 자체가 라이노 자체가 엔지니어링 툴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툴에서는, 그러니까 CAE 툴이죠.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그런 도구에서는 대개 이런 그 곡률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방식과 마찬가지로 곡률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은 이 색깔을 적용한 것은 위에서 확인을 했으므로 이 예에서는 이 곡률에 맞게 그림을 넣는 것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샘플 파일을 제공을 하니까 다운을 받으시고요. 지금은 이 노드는 빠르게 이런 그 뭐랄까 이런 그 로프트된 그 곡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매스와 사인을 사용을 해서 이 라인을 만들어내고, 이 라인으로부터 가로로 로프트 시키는 여기 있네요. surface by 로프트 시키는 방식의 매스가 아니라 그 surface가 될 것입니다. 이거 빨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값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목적은 저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갖다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이제 by coordinates 노드가 필요할 거고요. 오른쪽 값과 왼쪽 값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선과 왼쪽 선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포인트 코디네이츠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로프트는 넙스 커브를 사용합니다. 그 규칙인데 이거는 약간 암기 같은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폴리 커브가 아니라 곡선을 정의하는 넙스 커브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폴리 커브는 아니고요. 이렇게 넙스 커브를 커브 점 바이 컨트롤 포인트군. 컨트롤 포인트. 근데 하나만 받는 거가 여기 포인트 있네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오른쪽
선이 될 거고 얘가 왼쪽 선이 될 거고, 일단 에러가 날 건데 에러가 나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이제 surface by loft, 표면을 만들 건데 표면을 만들 건데 by 로프트라는 기능을 위해서, 로프트라는 기능 혹시 라이노 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레빗에도 매스 디자인 기능에서는 로프트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상력하기로 하고 이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섹션을 활용을 하는 로프트를 만들 거고요. 이것도 하나의 결과값만 받기 때문에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list.create 노드를 통해서 소켓을 눌러줘서 아이템을 늘려주고 넙스를 넣어주고, 또 에러 나겠죠. 뭐 눌값이 두 개가 들어오고, 리스트를 통해서 크로스 섹션을 넣어주면은 서페이스가 만들어질 텐데 눌값이 들어오는 바람에 에러가 날 거예요. 이제 좀 더 변수들을 만들어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아까 매스 그 사인 값과 코사인 값으로서 공률을 설정을 하는데요. 매스 점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통해서 넙스 커브의 공률을 설정을 하고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산이 하나가 들어가네요. 이거 뭐 굳이 따지진 않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저희는 지금 공률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데가 중요하니까. 이게 두 가지 변수를 통해서 조합을 해서 여기서는 x 값을 조율을 하고, 그리고 사인은 이 x 값으로 들어가네요. 다시 여기서도 x 곱하기 a 같은 식으로써 이번에는 코사인을 x 값으로 쓰고, 이거는 x값,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값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코드 블락을 만들어낼 건데, 이 매스 사인의 앵글이 필요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가 필요할 텐데 점군 데이터가 필요해. 점군이 여러 개가 찍혀 있어야 그것들을 이용해서 커브, 그러니까 여기서는 럽스 커브죠. 커브를 만들어낼 건데, 이건 아까 썼던 방식과 동일하게 0부터 10까지 숫자를 25개로 쪼개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쉽고 유용하게 사용되죠. 이게 어떤 애매한 숫자에 대한 정의가, 리스트가 필요할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앵글에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어떤 계산식을 통해서 넣어주네요.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x 곱하기 36이라는 계산식을 통해야만 그런 공률이 나오나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x 곱하기 36은 앵글 값에 넣어주고요. 각각 앵글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노드는 다시 이 노드의 z 값을 쓰게 되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넘버 슬라이드를 붙이는 건데, 이 노드가 하나 더 쓰이네요. 여기 z 값에. 이제 넘버 슬라이드는 아이고 넘버 슬라이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2.6을 정의를 하고 있고, 하나는 16.4를 정의를 하고 있는 넘버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넘버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y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넘버 슬라이드는 여기에 a 값과 여기에 a 값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뭔가 생겼네요. 에러도 다 끝나고, 예제와 같은, 뭐야 이거, 뭐가 이상한데,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저 어디 값이 꼬여서 그런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z 값이 코드 블락 값이고, 이거 잘못 들어갔네요. 이 값이 아니라
이 여기 코드 블락 값이 이게 z 값입니다. 이제 잘 나오죠. 네, 요런 공유를 만들기 위해서 저런 식들을 정의를 했고요. 이거는 굳이 뭐 이걸 왜 이렇게 했냐고 한다면은 이걸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뭐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림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넣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따라가면은 먼저 파일 패스 노드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미지.픽셀이라는 노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갖고 오고 x 샘플과 y 샘플에 대한 값들을 정의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 값들 여기에 맞는 값들을 정의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display.bySurfaceColor라는 노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하는 뭐 그런 방식이네요. 뭐 한 가지 부연 설명 드릴 거는 이 파일 패스라는 노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외부 파일에 접근을 해서 다이나모에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많이 사용된 노드고요. 주로 많이 갖고 오는 거는 CAD 파일이나 아니면 엑셀 파일을 많이 갖고 오실 겁니다. 이런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건 예제를 위해서 활용을 해요. 때로는 여기서 라이노 파일을 갖고 올 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런 파일 패스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이 파일 from pass하고 image.read from 파일은 어떤 공식이에요, 일정. 그래서 이거는 왜 붙였는지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리고, 이거는 어떤 파일 패스를부터 어떤 노드를 접근하기까지의 공식과도 같은 거니까 뭐 그냥 암기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특히 이 file from pass라는 노드는 항상 파일 패스가 따라다니면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얘는 image.read from 파일은 원하는 파일을 갖고 올 때는 점점 다 바뀝니다. 그 객체 유형에 따라서 이게 excel.read from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뭐 cad.read from 파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바뀝니다. 어쨌든 말이 길었네요. 또 자꾸 설명충이 돼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어쨌든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프트 옆에다 만들겠습니다. 로프트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파일 패스라는 노드, 안 나오네. 파일 패스구나. 그냥 파일 패스라는 노드를 통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 from 패스라는 노드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image read from file이라는 노드를 넣어주고, 공식처럼 패스와 파일을 연결을 시키고, 값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파일은 브라우저 눌러주신 다음에 제 데스크탑에 있는 마땅한 사진이 없는데 여기 더 빌딩 블라우 프로그램 JPG를 갖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타이틀을 넣을까요? 뭐 굳이 넣고 싶은 생각 없는데 그냥 다이나모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픽셀이라는 노드를 통해서 픽셀들을 정의를 해야겠죠. 이미지.픽셀이라는 노드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이미지를 여기 공면에다 갖다 적용을 시킬 수는 없어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이미지로부터 색깔을 갖고 오는 거예요. 색깔을. 그리고 이제 x 샘플 값과 y 샘플 값은 이제 그리드죠. 이 방향에 맞게 그리드 값을 갖고 와서 컬러를 빼낸 다음에 그 컬러를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곡선으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컬러 값을 적용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x 샘플은 이제 그 넘버 슬라이드를 통해서 두 개 y 샘플과 x 샘플 값을 넣어주고요. 값이 아까 몇이었죠? 200과 150이죠. 200과 150으로 이거 좀 더 넘버 슬라이드 조정을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고요.
그러면은 뭔가 적용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됐는데 픽셀 수가 3만 개죠. 3만 개. 지금 3만 개의 픽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점 바이 스플레이 점 바이 서페이스 컬러라는 노드를 통해서 컬러 값은 이 픽셀 값과 같은 거, 그리고 서페이스는 우리가 만든 로프트 값과 같은 거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네,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뒤집혀서 나왔네요. 이쪽으로 보면 이쪽도 뒤집혔네. 아무튼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X 샘플 값과 Y 샘플 값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조정을 하면은 느려라. 조금 쪼그라드네요. 또 조정을 하면은 흐려지는 개념이네요. 그 갖고 오는 픽셀에 대한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쪼그라들고 그리고 색깔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 복귀 시키면은 깔끔하게 나오고요. 지금은 뒤집혔네요. 어쨌든 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보시는 이게 누구 그림이죠? 기억이 안 나네요. 되게 초현실주의 작가 뭉크였나요? 뭉크의 그림인가요, 이거? 뭉크는 맞나? 정확히 모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 강의는 마치겠고요. 더 빌딩 블록 오브 프로그램만 한 3, 4주 한 것 같은데 2, 3주였나?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마무리 지었네요. 다음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dynamo.org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 강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셨던 것은 인트로덕션하고 헬로 다이나모, 그다음에 또 아나토미 오브 비주얼 프로그램하고 오늘로서 강의가 종료된 더 빌딩 블록 오브 프로그램스를 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이나모의 기초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보실 거는 모두 다 보셔도 좋겠지만 목적에 맞게 보셔도 상관없는데 쉽게 다이나모에 접근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라이노와 그래스호퍼처럼 비정형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다이나모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엑셀과 이런 CAD 파일에 접근을 해서 어떤 도면 자동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엑셀 파일 기반으로 매스 크기 자동 생성이라든지 아니면 파이프 규격 자동 생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코드 블럭이나 이제 디자인 스크립트를 써내려가면서 어떤 레빗의 편의 기능을 만들어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에 따라서 이제 목적이 다를 거예요. 이제 5번과 6번과 7번은 굳이 다 안 들으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시다 보면 다 연관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강의가 굉장히 하나하나씩 쪼개다 보면 많습니다. 때문에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다이나모 for 레빗은 레빗과 어떻게 이제 객체들이 상호 호환되는지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커스텀 노드를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패키지를 설치하고 배포하는 방법, 개발하는 방법, 웹에다가 내가 만든 코드를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가 어떻게 해야 좋다 이런 것들, 어펜딕스, 이그젬플 파일이나 리소스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줘서 기타 등등으로 보여요. 8번까지는 같이 공유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레빗에서 다이나모를 쓰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9번부터는 약간 좀 기타 등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5번, 6번, 7번, 8번이고요. 5, 6, 7은 강의가 굉장히 길 예정인데 각자 목적에 맞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순차적으로 강의를 만들 계획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Geometry for Computational Design이라는 멋있는 제목 하에서 정말 멋있네요. 제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또는 디자인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두 개의 차이점 뭐냐면은 똑같아요. 계산 가능한 디자인이나 디자인 컴퓨팅은 디자인을 계산하기 뭐 그런 같은 개념인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언어고요. 디자인 컴퓨팅은 호주나 영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서로 좀 다른 점이 있고요. 학파도 좀 달라요. 학파가 좀 다르다는 얘기는 그 건축 분야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좀 추구하는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 잡소리인데요. 그 BIM의 아버지인 그 척 이스트만이라는 교수님을 아실 거예요. 척 이스트만 교수님은 그 미국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분야의 선구자고요, 아주. 그리고 이제 디자인 컴퓨팅이라는 분야의 선구자는 저기 예전에 호주 시드니 대학에 계셨던 존 S 쥐로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두 가지 분야가 있고요. 두 가지 분야가 서로 극명한 분야고 그 학파가 그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좀 더 실용적인 그 분야이고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실무에 실현 가능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고 디자인 컴퓨팅은 전지로 교수님이 이끌고 있는 디자인 컴퓨팅은 실무보다는 좀 더 이상적인 분야, 좀 인공지능이나 디자인 자동화라든지 뭐 그런 좀 이상적인 분야에서 활동을 계셔서 두 분 다 모두 엄청난 성과들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밑에 학파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잡소리가 좀 길었네요.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